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기타의 모든 어떤 기계적인 장치에서 그 몸체를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잘라서 0.1cm나 뭐 그 이하로도 가능하겠죠. 0.00001cm도 반도체 안에서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합니다. 각각의 틀리게 이것을 힘을 주거나 정보를 틀리게 줄 수 있습니다. 왼손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거 왼손으로는 이거 잡고 오른손으로 이거 잡고 할 수 있고요. 왼손으로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틀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시간차를 따라서 우리 몸에도 보면은 우리 몸의 관절이 전체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유는 골고루 힘이 분산되어서 움직이고 힘을 시간차를 따라서 이렇게 이쪽에서 강하게 주고 저쪽으로 강하게 약하게 주고 이게 가능. 오른쪽으로 갈 때는 내가 왼쪽에 힘을 강하게 주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힘을 주죠. 그리고 왼쪽에는 상대적으로 힘을 뺍니다.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뒤로 갈 때는 앞으로 힘을 주지 않습니다. 뒤에 앞에 힘을 빼고 뒤로 뺍니다. 그러면 시간차를 따라서 정기적인 힘이다 그랬을 때는 로봇이 움직일 때는 보통 정기적인 힘이 되겠죠. 시간차를 따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거 우리가 강한 힘을 줄 때는 물체를 부서뜨리겠다 이러면 강한 힘을 최대의 힘을 발휘하지만 들 때는 이렇게 가볍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건의 어떤 무게나 그 상황에 따라서 힘을 조절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전체 또는 로봇에 있어서 전체의 그 어떤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굉장히 0.0001cm 단위로도 이렇게 힘을 틀리게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생각이 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각 부분으로 힘을 주거나 안 주거나 틀리게 주거나 이 기술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물건을 든 로봇이다 그러면 정기적인 힘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1kg 하나 드는데 모든 힘을 다 쓰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물건을 내가 어떤 물류 로봇이다 그러면 물건을 내가 들 때 무게를 판별하고 그에 따라서 정기적인 힘을 틀리게 해서 가볍게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약간 상회하는 힘을 주겠죠. 그거보다 물건은 못 드는 힘을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술이 이제 앞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머스크 기술이 머스크도 위성통신에 있어서 제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조금 드는데 위성통신에 있어서 어떤 레이저 광을 쏠 때 레이저 광을 구경을 틀리게 해가지고 서로 사이즈가 틀린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 광을 묶어서 쐈을 때 환자의 본목 현상 이게 또 서로 환자가 이렇게 분목되듯이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전파 간섭 없이 보내면 보다 멀리 선명하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이거를 공격으로 사용했을 때는 공격 무기로 사용했을 때는 융합열이 발생하여서 적기를 태우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서로 파형이 서로 레이저 광의 사이즈가 틀린 것을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웨이퍼 가공이라든지 모든 가공 장치에서 이렇게 대중소다고 합시다. 레이저에 나오는 사이즈가 그럼 거기다 몇 개를 참여할지 특히 소자리가 많았을 때 몇 개를 참여할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열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도 조절하고요. 그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 이걸 갖다가 에이서 레이더에 썼던 기술인데 공격 무기로 사용할 때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쐈을 때 적기를 탐지하거나 또는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멀리 가고 선명하게 간다는 거죠. 탐지가 쉽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통 통신 구조로 사용할 때도 이게 제가 서로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영상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다가도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드론 조정할 때도 드론의 숫자가 많을 때도 적기가 전파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전파 여러 개를 의존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환자 본목되듯이 서로 전파 간섭 없이 이렇게 같이 쏘게 되면은 일단 정보 통신 도로를 그럼 몇 개 썼는지 일지 2개 썼는지 3개를 썼는지 5개 썼는지 비밀 통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전파에 정보를 담아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暗号방식,
어떤 호출 번호가 스마트폰 번호가 같은 회사라도 SKT, 뭐 KT 같은 회사라도 호출 번호가 틀리니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페이에서 이렇게 전파했던 비밀번호 담아서 이렇게 그 현관문 개폐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술입니다. 네,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YTN에도 좀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모든 지자체들과 기타 뭐 다른 데도 지적재산권협회, 카이스트 뭐 이런데, 그다음에 뭐 오스트리아 관광청, 뭐 그냥 별 마이크로소프트도 제 기술 많이 나와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할 것 없이. 구글, 그다음에 유튜브, 뭐 네이버 할 것 없이 다 광고를 하나도 천문 광고 수출하지. 천문 광고 내서 하나그룹, 광산그룹인데 영상 레이더를 제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더 돔의 소자를 대중소, 이렇게 변적의 제한이 있어서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 이것은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제가 쓰는 기술인데, CPU 같은 거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기다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최대한 CPU 숫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또는 뭐 코어 숫자도 대중소 들어가고요. 또는 ALU 숫자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하고 카패시터도 면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이런 또 TV 화면의 화소수, 이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레이더 어떤 그 돔에 있어서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대중소로 레이더 소자의 숫자를 틀리게 거기 들어가고요. 소자리를 많이 놓으면 일단 그 여러 개를 팀별로 묶어서 전파를 쏘거나, 그걸로 디지털 박쥐가 전파 써갖고 이렇게 영상을 뭐든 그 사물을 분별하듯이 그것으로 디지털 그 어떤 영상 레이더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 기술을 전 하나에서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파를 쏠 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팀별로 묶어서 쏘는 이 기술이 들어가고, 전력도 레이더 소자마다 틀리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별로 큰 거 큰 전기를 사용할 때는 큰 거 사용하고, 약간 중간 정도의 전기를 사용할 때 중간 정도, 또는 소짜리 전기를 사용할 때 소짜리 전기. 그래서 이 영상 레이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을 때는 전파가 가느다란 게 약한 게 많이 숫자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영상 레이더가 저는 제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많이 쓰,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와 소라도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기본 단순 구성 요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잡한 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이다 그러면은 기본 야구장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1루, 2루, 3루 이거잖아요. 좀 더 고급스러운 데는 전광판이 있고 관객석이 있고 잔디 깔아져 있고 이렇죠. 그다음에 그 대기석들이 있고요. 야구 게임을 한다 그랬을 때는 선수들이 나와야 되고, 선수들이 규모가 적은 것으로부터 동네 야구, 아니면 본격적인 야구, 이게 또 성격이 틀리죠. 프로야구 이런들. 그다음에 여기 나와가지고 야구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되고요. 안 입은 데는 좀 허접스러운데. 그다음에 야구 글러브, 배트, 포스, 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좀 더 규모가 큰 데는 야외수까지 다 있겠죠. 그래서 그 장면은 홈런도 나올 수도 있고, 안타도 번트도 나올 수 있고, 1루 쪽, 2루 쪽, 3루 쪽으로 땅볼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야구 배트하고 글러브하고 야구볼, 그다음에 투수, 포수, 1루, 2루, 3루, 그다음에 또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 또 규모가 큰 데는 전광판이 있을 수도 있고, 관객석 있고, 잔디방 있고, 안타 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본 구성 요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변수를 여러 가지 추가시켜 가지고 아웃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도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다양한 변수를 추가시킨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그 상황을 구성하고 만든다는 겁니다. 야구 판매점이다 그러면 똑같은 글러브하고 배트, 야구공 있을지라도 야구 게임 한다는 아니죠. 야구장도 아니고요. 야구 판매 용점이다. 그것은 슈퍼마켓에 물건 10개 갖다 놓고 파는 데하고 100개 갖다 파는 데하고 10,000개 갖다 놓고 파는 데 틀리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구성 요소를 기초 요소로 만들어 놓고 다양한 변수,
다른 구성 요소들을 추가시킴으로써 그것을 다양한 상황을 AI가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 야구용품점이라도 좀 규모가 큰 데는 좀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그걸 구성 요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성 요소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다른 스포츠, 뭐 테니스, 라켓, 축구볼 이런 것들 파는 그리고 다른 그런 것까지 하면은 스포츠 용품이 되겠죠. 야구 용품점이 아니고 이렇게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 구성 요소를 따라서. 그리고 단어다 그러면 의학 용어 같은 것을 들어가면 핵심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신장, 간 이렇게 그다음에 폐, 심장, 혈관, 그다음에 바이러스, 세균, 그다음에 뭐 이런 것, 곰팡이균, 뭐 그다음에 눈, 각막, 뭐 망막, 뭐 이렇게 기초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나와야 됩니다. 의학 용어를 얘기를 할 때는 1루수, 2루수, 3루수를 갖다가 쓰지는 않습니다. 그건 야구 용어죠. 그다음에 골키퍼 이러면 축구 용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에 따라서 핵심 단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단순 구성 요소를 기초로 만들고 일단 구성 요소를 추가해 가지고 일단 복잡한 단어나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이것을 어떤 분류를 하고요. 이렇게 AI가 그래서 각 동영상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그런 구성 요소를 보고 동영상을 이해한다는 거죠. 인간처럼 이건 야구장인데 이건 야구 판매점이야. 이거는 스포츠 용품 야구 판매점이 아니야. 야구 배트가 있을지라도 야구 배트가 그다음에 이거는 야구 게임하는 거야.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단순한 구성 요소를 기초 요소로 두고 건물의 기초도 짓듯이 그다음에 구성 요소를 추가시켜서 변수를 만들고 또는 이것을 결합 실험 이런 여러 다양한 상황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창조적인 지적인 능력을 AI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검색 서비스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구글하고 유튜브가 만약에 동시에 검색이 된다고 합시다. 구글에 내가 쳤는데 구글에 어떤 문서를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 문서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관련된 동영상까지 쭈루루 찾아준다면 만약에 그 컴퓨터가 AI가 유튜브 동영상도 카테고리별로 그 동영상을 이해하고 카테고리별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럼 관련된 동영상을 정확히 찾아주거나 그 동영상 속에서도 일부만을 딱 찾아주는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관련된 문서 전체를 갖다가 막 도서관 어떻게 5개짜리를 갖다가 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관련된 추출된 딱 그 필요한 정보만을 갖다 준다면 우리는 훌륭한 또 어떻게 뭐 참모를 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AI가 날이 갈수록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 어떤 문장 전체, 논문 전체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을 딱 갖다 주는데 그 논문 자체 구글이다 그러면 구글에서 어떤 글이 쭈루루 나오잖아요. 쭈루루 나오는데 거기다가 일련 번호를 소비자 환경처럼 일련 번호를 주는 거예요. 동영상에도 제가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데 동영상 나올 때도 거기다가 일련 번호를 주자. 번호와 뭐 문자를 섞든지 그건 회사 알아서 그게 이제 소비자 환경이 되고 우리가 나중에 소비자가 그것을 찾을 때 정확하게 그 문서만을 찾을 수 있다. 또 그 동영상만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할 때도 앞으로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분량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쭈루룩 있으면 이거를 1000개로 자르거나 해가지고 각각 동시에 다른 곳에 쓰고 읽고 쓰고 저장하고 읽고 쓰고 불러드리고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곡히 문서가 있다고 합시다. 글자가. 그럼 이거를 1000개로 자르면은 작은 조각들이 되겠죠. 그거를 1년번호를 매겨갖고 동시에 서로 다른 이동 경로를 정보의 통신 이동 반도체다 반도체 저장 장치다 했을 때 이동 경로를 주고 거기다가 동시에 저장을 해버린다는 거. 불러드릴 때도 동시에 뭐 저장이라는 것은 쓴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불러드린다는 것은 읽는다는 거. 읽고 쓰기가 동시에 작은 조각으로 가능하다. 그럼 동영상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동영상도 그렇습니다. 30분 분량이라도 그거를 1000분의 1짜리로 잘게 잘라갖고 각각 부분별로 그것을 저장하거나 이렇게 쓰고 읽고 쓰고 둘 다를 한다는 거죠. 일련번호를 부여를 해서 비밀 저장도 가능한데 해커가
어떤 그걸 어떤 해킹을 하고자 할 때 거기다 다 암호를 걸어 놓는 거예요. 작은 조각들에게 모든 파일에게 이렇게 암호를 걸어 놓는 방식. 그래서 이게 소비자 어떤 환경이 되겠죠. 암호를 걸어 놓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남이 내 스마트폰이나 내 어떤 데스크탑에 있는 파일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또는 그거를 잘게 여러 개 쪼개서 다른 데 분산을 시켜놔서 알 수 없도록 어떤 키워드를 쳐야만 그것이 하나로 합산이 되거나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비밀번호를 쳐야지 그것이 전부 다 연령번호가 부여된 파일이 하나로 합산되거나, 또는 여기서 떨어진 다른 지역의 컴퓨터에 언오프, 통신을 언오프한 상태에서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 파일을 불러들여서 하나의 파일을 완성하는, 그것이 없으면 전체 파일이 안 열어지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복사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복사했다라는, 누가 복사할 때도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쳐야 되고, 복사 다운로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외부 침입자가 됐든 다른 컴퓨터에서, 또는 이게 딱 거기 뭡니까 USB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 할 때도, 그때도 그것도 이제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 거고요. 허용된 사람 외에는 이게 다운로드가 안 되게끔 하는 기술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했는데, 제 기술을 너무나도 무단으로 도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머스크와 관련된 어떤 위성 통신에서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선과 무선 통신을 할 때, 유무선 통신을 할 때 머스크도 AM, FM 라디오죠. 유성통신이나 기타 다른 통신이다 했을 때 AM, FM 라디오다 그러면 한꺼번에 청취하는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각의 다른 전파를 보내도 주파수 송수신기에서 다른 전파를 각각 흡수하고요. 그에 따라 밑에다가 우리가 다단계 회사에서 보면 유선전화 100대 깔고, 다단계 회사에서 사오는 100명이 있는데 전화가 한 대라고 그러면 일이 안 되겠죠. 전화 한 대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사람이 많아도. 그래서 통신선이 많아야 됩니까? 많아야 되겠죠. 유선전화 100대 있고 무선전화 100대 있고 증설을 하면 200대로 늘리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유선을 통해서 통신선이 많으니까 각각 일꾼들이 달라붙어서 빨리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위성통신이 됐든 어떤 컴퓨터 통신이 됐든, 컴퓨터에다가 제가 이렇게 어떤 유무선 통합 장치를 만들어 놓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컴퓨터를 워키토키 방식으로 컴퓨터끼리 통신할 수 있게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AM, FM 라디오처럼 서로 다른 어떤 전파의 파행을 동시에 수용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같은 방안에 SKT다 KT다 그러면 서로 통신회사 같은 회사라 할지라도 호출 번호가, 스마트폰 번호가 틀리면 각각 다 울리죠. 그 방식으로 해서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파수 송수신기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안에 스마트폰이 100대 있다, 1000대 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유선전화가 100대 있다, 1000대. 유선전화도 이 망도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유선전화로 들어온다고 합시다. 컴퓨터 이렇게 인터넷 회선망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통신망에 인터넷선이 딱 연결을 하면 그 안에다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런 정보를 갖다가 잘게 쪼개가지고 내가 유선식으로 한다고 합시다. 유선식으로 정보를 잘게 처리해서 내가 동시에 네이버를 보면서 내가 동시에 옥션도 하고 동시에 전화도 걸고, 인터넷 전화 동시에 페이스북도 하고, 지금 윈도우가 지금 창을 띄워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창을 띄워서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갖다가 또는 내가 거기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또는 유튜브도 했다가 또 하나는 노래도 들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인터넷 회선 안에서 우리는 여러 창을 띄워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꼭 아니더라도 하나의 정보를 유선식으로 분배를 해주는 거죠. 유선식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그거를 각각 다른 어떤 컴퓨터 부분하고 연결하거나, 다른 컴퓨터하고 이렇게 통신망을 통해서 연결하거나,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그쪽에서 같이 보게 한다든지 이런 앱이 있으면 프로그램 앱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띄워주면은 그쪽 화면에서 그쪽 그 컴퓨터에서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모니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모니터에 각각 다른 화면을 띄운다든지 하나의 컴퓨터에 모니터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유무선으로 뭐 그런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유선 어떤 그 유선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정보를 유선망이 100대가 있다. 그럼 안에 이제 유선이 유선 구조를 100대로 내가 정보를 분할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분할해서 그 통신망을 통해서 빠르게 일처리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의 인터넷 회선이 컴퓨터에 꽂혀져 있을지라도 수많은 정보가 거기 들어오면 그 정보를 갖다 쪼개가지고 100개로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처리가 굉장히 뭐 저장이 됐든 뭐 읽고 쓰기 뭐 복잡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선 전화가 됐든 이렇게 하나의 다단계 회사 속에 어떤 무선 전화 100대 또 이렇게 스마트폰 유선 전화 100대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각각 이렇게 사람이 달라붙어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통신망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을 갖다가 증설을 해도 이렇게 추가로 고용하거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컴퓨터 안에서 모든 통신망, 유무선 통신망 또는 정보를 저장하거나 읽고 쓰고 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이 유선 방식이 됐든 무선 방식이 됐든 모든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령 내가 이제 이게 100군데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인터넷 하나만 선만 연결하더라도 지금 창을 제가 몇 개를 띄우고 있냐면 창을 10개 정도 띄워서 보고 있거든요. 동시에 내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의 정보에서는 각각 다른 정보가 담겨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100개로 늘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100개로 늘리면. 그렇죠. 100개로 늘리면 보다 많은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되겠죠. 하나씩 보는 것보다. 그래서 안에 있는 유선 인터넷 회선처럼 유선망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 어떤 유선 통신, 유선 전화기라고 합시다. 유선 전화기, 유선 통신을 100개로 늘리면 그 안에서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무선으로 하든가 유선으로 하든가 통신망을 이렇게 연결 통신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빨리 일 처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수많은 파일을 갖다가 한 군데서 저장을 하고 한 군데서 읽고 불러들이고 이러면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이거 100개로 잘게 쪼개면 100군데에서 동시에 일한다고 생각하고 작은 조각들이 각각의 다른 통신망을 타고 1년 번호가 부여되고 100군데에 저장되고 엄청 빠른 속도로 기록되겠죠. 엄청 빠른 속도로 불러들일 때도 빠르고 쓰기도 빠르고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망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통신망이 많아야 되겠죠. 이게 유선통신이 됐든 무선통신이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머스크에서도 할 것 같아서요. 제 기술이 여러 군데서 처음에 제가 그 로봇 같은데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만드는 데서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하지 않나요?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뭐 인텔이나 이런 데서도 CPU 제작할 때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CPU라든지 아니면 GPU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통신칩 이런 데도 설계가 이런 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모든 낸드 플래시는 모든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일 때도 들어갑니다. 제가 CPU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코어도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ALU도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트랜지스터, 캐패시터도 대중소로 들어가. 모든 반도체는 이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데도 대중소에 들어가. 플로팅 게이트, 낸드 플래시에도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숫자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티끌만큼 붙여서 정보를 기억하게 하자. 또는 또 하나는 조그만 배터리를 붙여가지고 플래시 메모리를 플래시 메모리처럼 전기를 뭐 전원이 꺼지더라도 배터리에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공급됨으로써 메모리를 플래시 메모리화 시키는 이런 기술화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거기다가 일정 플래시 메모리처럼 플로팅 게이츠처럼 메모리에다가
플로팅 게이트처럼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전원을 가둬가지고 전원 언오프식으로 해서 절연해가지고 거기다 전원을 가둬서 거기다가 플래시 메모리처럼 사용하자라고 제가 이렇게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는 플래시 메모리 그 낸드 플래시가 됐든 NOR 플래시가 됐든 어떤 플래시든 간에 여기다 티끌만한 메모리를 붙여 티끌만한 것이 아니라 크기별로 메모리하고 낸드 플래시를 같이 결합하는 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메모리가 지금 병렬 방식이고 플래시 메모리는 직렬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 여러 개로 분할을 하고요. 그걸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하고 SSD 이런 저장 장치에서도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를 해서 급한 거는 거기다 빨리 플래시 메모리에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 연대든지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어떤 급한 거 빨리 저장하고 시간차를 따라서 SSD나 HD 하드디스크에다 이렇게 시간차를 따라 써서 저장을 한 이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있는 SSD도 그렇고 하드디스크도 그렇고 안에를 여러 개로 대중소자로 이렇게 여러 개로 많이 잘라갖고 정보를 각각 처리하자라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영상 파일을 갖다 100개로 작아서 한 군데 저장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100군데에서 동시 저장하고 읽고 불러드리기 이거 읽거나 저장하고 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하면 빠르게 처리된다. 통신망이 많아야 된다 그랬죠.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하드디스크도 여러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플로팅 게이트, 낸드 플래시도 그와 같은 기술을 가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CPU에다가 제가 여기 어떤 GPU 개념을 좀 탑재해서 어떤 CPU를 GPU처럼 병렬식으로 설계를 다시 하고 CPU하고 하나의 통합된 칩이나 마더보드에서 약간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GPU 개념을 탑재한 병렬식으로 연산 처리하는 그런 CPU를 하나 새로 설계하고 거기다 ALU도 대중소 해갖고 숫자를 많이 붙여놓으면 GPU 개념을 거기다 탑재를 해놓고 여러 개를 해놓자. 냉각 방식은 이렇게 환풍기식으로 해서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외부로 내보내는 식으로 냉각 방식을 선택하거나 어떤 히트 파이프 원리를 따라 금속 냉각물질, 금속 냉각물질 이거를 둘러싸 가지고 그 열기를 좀 흡수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는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가까이서 열기를 빼가지고 외부로 빨리 빼버리는 이런 진공청소기 환풍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건 냉각 방식은 다른 데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데서도 금속 히트 파이프 원리인 금속판 냉각물질, 금속판 냉각물질 여러 겹으로 만든 이것도 사용될 수 있고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어떤 열온이 발생하는 것을 열을 빨리 빨아들여 갖고 그 가스레인지 후드 같은 거 해서 빨아들여서 외부로 빨리 빨아들이면 그리고 거기다 새로운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 에어컨이나 이렇게 냉장고 같은 냉기를 만들어 불어 넣으면 더 좋겠죠. 그런 일반 공기를 불어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압축 공기로 거기다가 바람을 갖다가 좀 쏴주면 바람이 빠르면 굉장히 거기서도 냉각이 되겠죠. 그런 방식의 냉각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CPU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부팅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좀 컴퓨터의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부팅 프로그램을 넣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응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부팅 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하드디스크에서 불러오면 너무 늦잖아요.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하면 이렇게 절연 구조가 된다고. 그렇게 컴퓨터 케이스를 플라스틱으로 하는 좀 강한 플라스틱이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미세 전류가 흐르지 않는 구조가 되죠.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서플라이라든지 전원 서플라이 또는 마더보드 또는 이게 그래픽 보드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이런 데에도 절연 구조를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보일러의 어떤 기판이라든지 자동차 기판, 모든 산업기기 기판에 절연 구조를 갖게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작은 배터리를 하나 달아서 전압을
이렇게 전원이 꺼지거나 과전압 이럴 때 차단시키거나 일정 전원만을 흐르게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산업상의 모든 기판에 다 들어갑니다. 컴퓨터 같은 데서도 어떤 자체 배터리를 사용해 가지고 일정 전압만을 거기다 전원이 꺼지든지 말든지 설정하거나 아니면 외부 배터리를 달아서 그렇게 하는 난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나 비행체 전기로 움직이는 비행체라고 그랬을 때 구동 배터리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 전기를 공급받지면 곧바로 추락이잖아요. 그래서 비상 배터리 개념을 담아서 비상 배터리를 설계를 해갖고 담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자동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토바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비상 배터리 개념으로 들어가서 설계를 하시면 이것은 전적인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도 특허가 납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어 전 세계에 특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나 어떤 단순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원래 모든 특허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기술처럼 보이겠지만은 그것도 관련 업계가 그걸 보면은 자기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그랬을 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를 두고 기술을 공개를 해서 특허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지적재산권도 어차피 특허도 공개를 해야 되고요. 지적재산권도 어차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한다라는 점에서는 지적재산권이 훨씬 더 빠르고 더 강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두 개 다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봅니다. 어쨌든 지적재산권법 5년 이하의 징역과 4, 5천만 원의 벌금과 민사소송 따릅니다만은 기술 사신 분들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구도 이게 형사처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로 남의 기술을 침해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미국도 그렇죠. 어떤 기업도 도둑질을 통해서 기술을 쌓아 올리면 그것이 내 기술이 한 군데에서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기술이 수없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군데서 참 어이없는 일인데 왜 내 기술이 거기 다 모여 있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업 구조를 보면 그 기술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참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거기 로봇에다가 가로 세로 높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뭐든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로봇도 AI가 이제 탑재가 돼야 되겠죠. 사람처럼 두뇌를 좀 하려면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각각의 부위별로 그러니까 부분별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고 시간차별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고 그다음에 목적별로 어떤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가벼운 이거 하나 드는데 전신 힘을 쓰는 바보는 없어요. 우리 인간도 그러거든요. 이게 무거운 이거 하나 드는데 영차 이렇게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그에서나 그러죠. 그렇죠? 이거 하나 드는 이렇게 들죠. 이렇게 해서 물건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도에 따라서 틀린 전기적 힘을 부여한다. 오른쪽 왼쪽에 틀리게 이렇게 주어서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힘을 주는 바보는 없죠. 뒤에다 힘을 실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갈 때는 앞에다 힘을 실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적별로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거 하나 짓기 위해서는 다리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다리 걸어서 움직이지 않죠. 바보죠. 그냥 이거 하나 드는 게 다리 움직이지 않아도 이것만 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적인 힘을 틀리게 각각 사안을 따라서 틀리게 줍니다. 제가 제 기술 하나를 또 언급하자면 편의점 같은 데 나서 대형 마트 같은 데서 CCTV를 통해서 물건을 갖다가 관찰을 하고요. 물건의 가격표와 일련 번호가 다 있어서 물건의 모양과 가격표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계산하는 그 시각이 거기다 다 기록이 되고요. 거기다가 어떤 계산원도 이름도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약간 계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내부의 어떤 계산원의 어떤 횡령 이렇게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하자. 계산 구조를 정확히 하자. 무인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대규모 어떤 그 물류 창고나 대규모 어떤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에 담지 않고 다른데 자기 주머니에 넣거나 다른 자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이제 경비하는 사람들이 가서
자, 그래서 묻겠죠. 잡아오거나 뭐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관찰하고 또는 뭐 더 적극적으로 가면 거기다 RFID 같은 것을 물건에 부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제 이동 허가가 나야 되는데 이동 허가가 나지 않 물류 창고에서는 이동 허가가 나야 되는데 물류 창고에서 빼돌렸을 때 또는 어떤 이랬을 때도 거기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 허락되지 않은 이동에 대해서 경고음을 울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RFID를 통해서 어떤 필요한 저장 장소에 거기에 딱 있어야 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장 명령기 거기서 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움직이라는 그런 것이 없이 무단으로 물건 움직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경고음이 발생하고 CCTV 감시를 통해서 보고 있다가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형태의 포스 시스템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네. 제가 가정용 배터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용 배터리를 뭐 2차 전지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싼 걸로 해서 100개 1000개를 갖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언오프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몇 개를 갖다 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뭐 그에 따라 배터리 만들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 가정용 비상 배터리 만들어가지고 야외용도 되고요. 그래서 주요 전원이 나갔을 때 주요 전선에다가 전원을 공급해서 뭐 컴퓨터나 뭐 그 부분적으로 냉장고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가정 전체 조명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공급해서 하루 이틀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전기가 고쳐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이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에서도 이거를 따라하지 마세요. 네, 현대 기아차에서도 지금 자동차 격벽 처리 배터리에다가 격벽 처리하는 거 시동 배터리에다가 들었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원래 아는 이제 저기 배터리를 여러 개 분할해서 한 개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과열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 산소 차단시키고 전기 차단시키고 이런 조치였었는데 여기 일단 YTN에서 보도가 난 현대 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 YTN 어떤 기업차가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열의 정보 관련 기관들이 많이 광고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YTN의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도 내 건데 내게 서울시도 광고하죠. 서울시에서 하시더라고. 플라스틱 창문도 보도가 YTN에서 플라스틱 창문을 이렇게 유리창에 덧대는 안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지적재산권법을 잘 생각합시다. 공무원이 만약에 했다면 그것도 형사처벌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공무원이 왜 그런 걸 함부로 지시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놓고 형사처벌을 대놓고 증거를 만약에 저한테 이제 기술 사신 분들이 소송을 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적인 지시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10년이라도 10년 후에라도. 그 다음에 이게 플라스틱 창문을 갖다 기존 창문에다 덧붙여 놓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창문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는 유리창, 플라스틱은 바깥에 있고 아크릴 창이 안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좀 비싼 건 합성선 나일론 비트가 90%짜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뭐 보석상 같은데 깨갖고 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리창은 침입이 쉽고 깨가지고 이게 플라스틱은 침입이 쉽지 않다의 차이입니다. 내열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엔 코팅제, 세라믹 코트,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하자. 좀 비싼 건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 90%짜리 쓴다. 그다음에 플라스틱 창문 방탄필러, 플라스틱 방탄 이렇게 하면은 방탄 구조가 되고요. 또는 그것을 금속 소재와 같이 섞어서 분해서 방탄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창 투명 필러, 플라스틱 창 투명 필러, 플라스틱 창 이러면 단열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에는 안팎으로 유리 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 기타 코팅제로서 코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하고 어떤 아크릴 성분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거를 새로운 형태의 좀 튼튼한 아크릴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아크릴 창에다가 얇게 합성섬유 나는 비트가 90%짜리 좀 투명도가 좋은 것을 같이 해가지고 아크릴 창의 좀 약한 부분을 보강해주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탄소 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하면 좀 탄소 섬유가 약하고, 그래서 이게 합성 섬유 나일론 그 기반으로 해서 탄소 섬유를 만드시면 그것도 좀 강하다. 그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단순 아이디어도 예, 특화납니다. 지적재생 영상 안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뭐 카본 소재 만들 때도 이거 보면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 의류 방사까지 들어간다든지,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 기타 다른 실리콘은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같이 만들 수도 있고요. 펠리클 만들 때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반도체 적층할 때도 비스듬히 적층하는 기술이 열이 빨리 빠져나가도록, 수직으로 완전히 똑바르게 하는 것보다 열이 빨리 빠져나간다. 적층 기술,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의류방수제를 넣어서 코팅을 하거나, 욕실용 그레이지용 어떤 그 실리콘을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기타 다른 실리콘도 되고요. 살짝 그게 도포를 해주면 그것도 절연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하층, 건물도 지하층 파듯이 웨이퍼를 시각장치를 통해, 레이저 시각장치를 통해서 지하층 파서 회로를 그리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함부로 도둑질하지 맙시다. 거기다 유무선을 같이 유무선 장치를 같이 해가지고 어떤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거죠.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무선으로 신호를 주는 구조가 반도체 안에 있을 수 있다. 어떤 컴퓨터 안에 뭐 어떤 마더보드나 어떤 그래픽 보드 사이에서도 통신 구조로서 이렇게 무선과 유선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TV 안에서도 뭐 이런 거 하셔도 유무선이 같이 들어가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그 반도체 안에서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통신 선로는, 뭐 데스크탑이든 데스크탑 컴퓨터든 어디든 주요 통신 구조는 광섬유, 그러니까 CPU 안에서도, 반도체 안에서도 주요 통신 구조는 광섬유선으로 들어가고, 광섬유선의 안팎으로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이 유리막 코팅제를 줘가지고 전파의 간섭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고, 열로부터도.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눈에 빛이 비치면 상이 거꾸로 맺혀서 뇌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거울 방식이나 또는 사진 방식, 이런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스크린을 여기다 쏴주고, 거기서 정기적인 방식으로 읽고 쓰고 이게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 기술 구조 두 가지를 같이, 전자기적인 것과 어떤 광섬유, 광통신, 이것을 같이 결합하는 구조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